마나스 마이키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오늘은 방부제 사료 사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한 2주 정도 흘렀고 사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방부제 외에 사료 라벨을 볼 때 어떤 것을 더 봐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좀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막상 대본 써보니까 되게 길어지더군요. 그래서 다소 지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1편 시작합니다. 사실 사료를 볼 때 봐야 할 부분은 정말 많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첫 번째 원재료, 즉 주재료, 두 번째 영양 성분, 조단백, 조지방,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 정보,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세 부분에서 꼭 봐야 할 것들을 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류 함유량입니다. 사실 강아지는 육식이다, 잡식이다 논란이 많은데요.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고양이는 탄수화물 소화 잘 못해요. 이게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인데 어찌됐든 육류 함유량도 함유량이지만 어떤 고기를 쓰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육류 함유량을 보는 시선은 전통적인 보수적 시선과 현대적인 진보적 시선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데요. 보수적인 시선은 대표적으로 로이캐닌이나 퓨리나 같은 기업으로 육류 함유량이 많으면 강아지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신부전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보시면 그래서 육류보다 다른 식물성 단백질이 더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진보적인 시선은 오리젠이나 인스팅트처럼 육류 함유량이 높은 게 강아지의 운동 능력과 건강에 더 도움이 되고 고단백 급여를 해도 장기적으로 신부전 같은 질환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요. 라벨 보시면 육류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고 다른 식물성 단백질이 라벨 상단에 없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 진보와 보수의 단백질 논쟁은 아직도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살짝 중도인데요. 고단백 급여가 신장에 무리를 준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무리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것도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면 너무 길어져서 따로 특집으로 만들게요.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레시피를 짜면 당연히 육류 함유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수적인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친구들은 합성 아미노산을 넣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뒤에 메티오닌인데요. 이게 원래 육류가 많아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그중 하나가 메티오닌인데 근데 아무래도 육류 함유량이 낮아지다 보니까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합성 아미노산을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료 라벨 보실 때 육류 함유량이 높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인공 아미노산이 있는 거를 좀 거르고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육류 함유량이 몇 퍼센트 디테일하게 공개되어 있는 사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공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이건 사료 속에 인공적인 미네랄과 비타민을 넣었냐 넣지 않았느냐인데요. 통상 비타민 프리믹스, 미강령 합제, 미네랄 프리믹스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레시피에서 자체적으로 미네랄과 비타민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인데 사실 이렇게 레시피 짜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네이처스 로직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이 레시피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전부 다 함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거의 90%의 사료가 인공 미네랄과 비타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미네랄과 비타민을 쓰냐가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사실 비타민은 뻔합니다. 뻔하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미네랄은 좀 다릅니다. 미네랄 보시면 황산 설페이트 처리와 아미노산 클레이트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소화 흡수율 차이를 보여요. 이 황산 설페이트 처리되어 있는 건 불안정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대장과 소장에 가기 전에 미네랄 자체가 파괴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킬레이트 처리된 건 구조가 육각형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라 대장과 소장에서 미네랄이 분해되어서 영양 성분으로 잘 흡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또한 황산 설페이트 처리된 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첫째, 인공 미네랄과 비타민이 없는 사료를 보시거나 둘째, 인공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다면 황산 처리보다는 킬레이트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자, 셋째, 마지막 라스트인데요. 주의 성분입니다. 주의 성분은 저희 반의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라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명확하지 않은 성분입니다. 이건 R4의 라벨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가금류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고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거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오리젠처럼 100% 명확하게 다 공개한 사료가 아무래도 소비자, 즉 보호자님 입장에선 신뢰가는 건 사실이죠. 자, 주의 성분 둘째, 인공 미네랄입니다. 이건 위에서 언급했죠. 황상구리는 간의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셀란산 나트륨, 이거 셀레나이트라는데요. 이유에서 신장과 간 질환이 있는 아이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했고, 인산 칼슘, EWG에서 주의 성분을 삼고 있으며 동물의 신장과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성분이 인공 미네랄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좀 안타깝죠. 이것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셋째, 해조류입니다. 이거는 습식캔에 많이 해당되는 건데요. 이건 제가 정말 최근에 알게 된 정보입니다. 이게 카라기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조류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건데요. 이게 JCFA에서는 안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또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주로 습식캔에 많이 들어가요. 중점제 역할을 해서 습식캔에 많이 있는데 만약 습식캔 라벨에 이렇게 해조류가 들어있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이게 실제 해조류인지 아니면 카라기난인지 회사의 보호자님을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이 주의 성분은 사실 이 라벨 보셔도 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반의 웹에서 확인하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주의 성분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바쁘시면 저희 반의 웹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앞으로 이제 영양 성분과 브랜드 2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길어진 감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자를게요. 오늘은 사료 라벨에서 주재료 부분에서 봐야 할 부분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양소와 브랜드 정보 플러스 최종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음 영상도 챙겨봐 주세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